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박창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오늘 어떤 주제부터 살펴봐야 할지 하고 봤는데 역시나 이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죠. 그렇죠. 기승전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네. 상황이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 어제 종가 보셨어요? 49,900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무슨 홈쇼핑이냐면서 네. 9,900원에 끝내는 게 어딨냐며. 저는 댓글 중에서 기억이 났던 게 이제 삼한전자는 찍었고 이제 삼만전자 가야지. 삼성전자니까 진짜 삼만전자 가는 건 안 아니냐. 돼.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접자까지도 봤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하루는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은 삼성전자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일부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7%대 올라오는 거 보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삼성전자가 7%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는 참 이런 힘든 장, 기이한 장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었고 지수는 빠졌는데 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 대비 코스피에서 100종목 이상 많은 이러한 참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뭔가 없었던 굉장히 장이었습니다. 요즘 진짜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A가 가면 B가 오고 그다음 C가 가고 이런 순서로 가질 않아요 시장이. 지금은 주도 섹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멱살을 잡고 지수를 하드캐리하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섹터와 주도적인 수급 주체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갈 모멘텀 자체가 부재한 산무장세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뭐 일부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별로 지금 오늘도 보면 실적 시즌이 3분기 실적 시즌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급등 아니면 급락이 연출이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앞에서 이제 음식료주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농심 같은 경우가 오늘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급락이 그러니까요. 나와버리고 네. 상대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선방하는 모습, 인라인 자체가 나오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이렇게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체크가 네. 되었었죠.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삥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거 같아요. 그래, 삼성전자 49,900원이 바닥이냐? 제 개인적인 결론은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그쵸. 네. 하단이 지금 열려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4자를 보는 순간 반등은 나왔지만 4자도 가네? 하면서 지금 하단이 저 열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 오늘 7% 이상 올라왔는데 오늘이 상당히 좀 특이한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연속성 있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요? 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HBM과 관련된 썰? 아니요. 그럼요. 그 뭐 콜통과 이런 것들은 네. 항상 있어 왔고요. 그쵸. 사실은 어제 옵션 만기였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털어낸 하이닉스 물량. 롱의 삼성전자 숏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약간 분위기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삼성전자 그동안에 숏 잡았던 부분에서 이제 일부 되사주고 하이닉스 롱 잡았던 부분에서 좀 차익실 나오고 하는 포지션 청산이 있었죠. 네. 어제 극명하게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던 게 포스코 홀딩스 보셨어요? 어제 종가에 예.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물론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네. 종가의 이 대형주가 저 밑에서 10%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거 보고 제가 기함을 했거든요. 그 일중 차트 보면 기절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서 저도 이게 뭐지?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시장에서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은 삼성전자로 일부 좀 전이되는 네. 즉 옵션 만기에 따른 어제 일부 포지션 청산이 나타났었고 이에 따른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네. 수급상 이런 그 큰 폭의 이제 변동성 큰 수급의 유입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다 네.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심플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일단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외인들은 이제 누적 순매도 규모입니다. 여기 보시면 16조 9,500억 이렇게 점검이 되죠. 네. 그러면 인간적으로 아니 그동안에 거의 17조 원을 팔았잖아요. 네. 8월 23일부터 이제 거래일수를 순거래일 계산해봤더니 빼고 다 팔았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까지가 그랬었고 네. 오늘까지 포함하니까 총 5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빼고 51거래일을 주구장창 팔았더라고요. 그러면서 17조 원을 팔았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바닥을 잡았다. 네. 그러면 외인들이 삼성 콜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턴한다 이러면 17조 원 팔았으면 인간적으로 10%는 되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조 7천억이고 그래요. 7천억 우수리 떼고 네. 1조 원 이상은 그래도 순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자 오늘 볼게요. 얼마만큼 샀는지
자, 많이 샀습니다. 1,300억. 17점 팔고 1,300억 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급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최소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최소한 3거래일 연속에서 사는 모습은 나타나야 되고 3거래일 합산해서 아까 10% 말씀드렸죠. 네. 1조 7천억에서 7천억 빼고 1조 원이라도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의미 있게 사주는 거는 최소한 하루라고 하더라도 1조 원 이상 강하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네. 제가 55거래일을 그동안에 17조 원을 팔았잖아요. 네.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평균 3,164억을 팔았더라고요. 3,164억. 근데 오늘 근데 1,300억 오늘 샀어요. 1,300억 샀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보면 그래 빈집이니까 네. 이 정도 샀어도 시장에서는 강하게 한 7% 올라오는구나. 그만큼 수급이 비어 있구나.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외인들이 완전히 다 팔았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뭔가 시기상조가 아닐까.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인 비중은 높잖아요. 이만큼을 팔았어도. 외인 비중 보시면요. 네. 아직도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52% 제가 네. 체크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51.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 코로나 때 이게 얼마까지 빠진 적이 있었냐면 대략 이게 한 40% 초반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40 초반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조 정도? 2조가 아니었었죠. 죄송합니다. 대략 한 2조 정도 더 팔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와 비교하면 코로나의 저점과 지금은 외인들 이제 이런 그 지분율 이거 비교했었을 때 여기서 한 2조 정도 이상 더 팔 수 있다. 뭐 이런 리포트를 제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51.7% 물론 고점 대비해서 뭐 3개월 전에 56.3%였고 그 전에 네. 보면 58%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58%에서 51%로 많이 판 거 자체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그동안에 이제 많이 팔았으니까 되사야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거래일 연속 혹은 이제 의미 있는 순매수 1조 이상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단기 저점이라도 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그냥 옵션 만기의 영향에 따른 포지션 롱숏을 일부 해제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스퀴즈 순매수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포지션 정리되면서 근데 또 워낙 많이 내려와 있으니 네. 이런 것들이 좀 맞아가면서 오늘의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된 것이지 이것이 반등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바닥을 다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의 걸리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리를 못 잡으면 우리는 진짜 바짝 정신 차리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로 어떻게 좀 대피를 가야 할지 싶어요. 사실 그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옮겨갔잖아요. 네. 트럼프 트레이딩 하면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그리고 방산, 원전 뭐 이런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죠.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따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틈새 섹터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제 또 수능일이었잖아요. 네. 수능 시험이 끝나고 현 시점에서 틈새 섹터로 뭘 봐야 될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교육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교육주 해서 제가 약간 의아했죠. 네, 너무 의아해요. 아무도 교육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한번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차트. 이 교육주 뭐예요? 52주 신고가 어떤 종목이에요? 디지털 대성. 아, 디지털 대성하면 우리가 메가 스터디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메가 패스. 디지털 대성 뭘까요? 19패스. 19만 원이라고 해서 지금 네. 뭐 단가는 올라가긴 했지만 네. 19패스. 즉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재수하실 분들 그리고 N수생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그와 관련된 프로모션 이런 네.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또 이제 의대 진학 관련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제 의대 정원 자체를 늘리는 부분이 첨예한 갈등 요인이었었잖아요. 그에 따른 직접적 수혜 얘기가 나타나면서 그로 인한 재수학원 종목이 가야죠. 디지털 대성이죠. 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제가 교육주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봤고요. 네. 사실 교육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함이 있을 거예요. 교육 시장 자체는 지금 보면 학령 인구, 제가 이번에 그것도 공부하면서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학령 인구가 6세부터 21세까지가 학령 인구더라고요. 아하.
아. 그게 10년 전인 2015년 정도만 하더라도 892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보니까 714만 명. 오. 그러니까 거의 900만 명에서 714만 명까지 떨어졌다. 많이. 네. 그러면 20%가 넘게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교육 시장은 더 커졌어요. 그쵸. 오히려 그렇게 있잖아요.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통폐합되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그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 수, 그러니까 학령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요즘에 식스 포켓, 에이 포켓 하면서 한 사람에게 쓰는 돈 자체가 늘어난 거죠. 네. 즉 Q는 빠졌지만 Q는 20% 빠졌지만 P는 25% 이상 올라오면서 교육 시장 자체가 커졌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재수는 사실 뭐 요즘에 기본으로 가져가고 요즘 N수생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안 나와요 요즘. 특히나 이제 또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늘리다 보니까 또 의대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뭐 재수, 반수, N수 이렇게 하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주를 틈새 섹터로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뭐라 그래야지? 이런 단어를 쓰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인구가 주는데 쓰는 돈이 늘면서 어떻게 보면 단가 자체가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서 요즘에 빈집 수급인 쪽들이 아주 튑니다. 그래서 교육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앞에서 좀 차트를 바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디지털 대성 오늘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19패스가 가장 기본이에요.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이제 재수나 N수 그리고 지금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그 강의를 19만 원 결제를 하고 나서 전 강의를 수강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 기본적으로 메가패스가 그 평균 판매 단가가 50만 원대예요. 한 55만 그래요? 원 정도 되고, 디지털 대성이 최근에 단가를 좀 올려서 처음에 19만 원이었는데 올려가지고 대략 한 3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메가패스 대비해서 싸다 보니까 메가패스에서 이제 뭐 사탐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19패스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양강구도인데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의대 증원 수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8월 달에 강남 대성 기숙학원, 의대가 운영을 하는 호법 강남 대성 기숙학원 지분 50%를 인수를 했습니다. 오. 그러면서 이제 의대 정원 자체를 이쪽에 인수를 하면서 정원을 한 50% 정도 더 늘린다고 해요. 단가도 올라가는데 50% 정도 캐파가 더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좀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매수가는 지금 신고가 부분에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었어요. 사실 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한 0.2% 상승이니까 현 시점에서 시가 부분 매수 목표가는 라운드 넘버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한 7,000원. 어제 뭐 저가 부분이 7,300원 부분이니까 버퍼가 하나 있어 7,000원 말씀드리니까요. 관련해 가지고 목표가, 손절가 같이 체크하시면서 최근에 가는 종목들이 더 잘 네. 가잖아요.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디지털 대선까지 들어봤습니다.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